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남겨주신 집 한 채. 왜 국가는 그 집을 팔라고 등을 떠미는 걸까요? 감사함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는 말이 더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상속세는 겨우 피했다고 안심했지만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더 큰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40대 직장인 강인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인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남기신 서울 마포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7, 8년 전 아버지가 5억 원에 장만하셨던 그 집은 이제 시세가 15억 원을 훌쩍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별다른 현금 재산 없이 집 한 채를 상속받았을 뿐인데 세무 상담 후 그가 받아든 상속세 예상액은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6개월 안에 현금 1억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집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핏더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 걱정은 남의 일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강인호 씨와 같은 억대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인호 씨의 사례는 이 문제의 비극적인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내 자산의 가치는 15억 원으로 올랐지만 그 가치는 집을 팔기 전까지는 장부상 숫자에 불과한 묶인 돈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집값 상승분을 모두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요구합니다.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키고 싶어도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으면 결국 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악순환.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의 한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평생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이 말은 현 제도가 가진 가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만 피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교묘하고 무서운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가 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박미영 씨의 사례입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서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평생을 아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래도 세금 문제라도 없으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넘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양도세가 1억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상속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내가 얼마에 이 집을 산 것으로 인정받느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만약 이 6개월 안에 집을 시세대로 팔았다면 그 매매 가격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6개월 안에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버립니다. 박미영 씨의 주택은 실제 가치가 5억 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5억 원에 팔 때 팔지도 않은 3억 원이 고스란히 양도 차익으로 잡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나요? 더 예상치 못한 함정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실제 사연입니다. 친구의 부친상에 조문을 갔다가 그 친구가 세금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매월 수백만 원씩 현금을 인출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봅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찾아 쓴 돈이라도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 자녀에게 미리 준 사전증여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이 금액들이 상속 재산에 전부 합산되어 세금 폭탄이 된 것입니다. 효심으로 부모님을 돌봤던 그 시간들이 세금이라는 냉정한 잣대 앞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되려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상속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슴 아픈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부모님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하신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문제 삼겠어? 라고 생각하는 소액 현금 거래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냉정한 법의 잣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훗날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감사히 쓰인 돈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상속이 막 시작된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이 박미영 씨의 사례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 토지, 빌라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시세에 맞게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그 감정가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공식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당장 들어가는 몇백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미래의 수천, 수억 원의 양도세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보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이미 세금 고지서를 받아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집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바로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고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장 10년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자가 붙지만 당장 집을 헐값에 처분하고 길에 닿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어 체납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상속은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형제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걸 상속세 신고 전에 파느냐 아니면 보유했다가 나중에 파느냐에 따라 총 세금 부담이 무려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가족의 상황과 부동산의 종류,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적의 해법은 모두 다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상속이 더 이상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 준비하면 독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와 땀으로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 세금 폭탄이 되어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비극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은 어떨까? 라며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미리 알아보는 작은 준비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작지만 단단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